윤미향이 주최한 이 토론회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하자라는 말이 나왔고 이게 실제 논란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와 관련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님이 고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상종 단장님뿐만이 아니라 이종배 서울시 의원도 이와 관련돼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윤미향에게 고발장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해야 될 건 무엇이냐? 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과거에는 어디서 수사를 했습니까? 바로 국정원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국정원이 아닌 경찰청에다가 지금 오상종 단장님뿐만이 아니라 이종배 시 의원님도 고발장을 제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국정원이 아니라 경찰에다 고발장을 제출할까요? 바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법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대공수사권을 새해부터 경찰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려 63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국정원이 수사했었던 이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넘어가게 된 것이고 실제 이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오상종 단장님과 이종배 시의원님이 경찰에다가 고발장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경찰이 과연 이런 수사를 잘 할 수 있을까? 잘 할 수 있을까? 실제 경찰이 이와 관련하여서 자체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경찰 자체 평가에서도 역량 미흡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신규 여러분? 대공수사권 넘기면 안 되는 거죠. 실제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목소리를 냈고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도 많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냥 경찰에 넘어갔어요. 왜? 민주당이 통과 안 시켜주니까. 민주당이 발목 잡으니까. 결국 이것이 제대로 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대공수사권이 약해지는 결과를 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겁도 없이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 전쟁관도 수용하자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대놓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이 법을 다시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윤미향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또 사고를 쳤어요. 자, 무슨 얘기냐? 윤미향이 이번에는 베트남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학살 진상 규명법 촉구라고 지금 나온 거예요. 실제 참전 단체들은 우리를 모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 무슨 얘기냐? 윤미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기자회견을 열었느냐? 바로 이런 걸 열었어요. 베트남 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월남전 당시 우리 국군이 베트남 민간인 학살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걸 진상규명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했는데 그걸 빨리 제정하라고 촉구 기자회견을 어제 윤미향이 연 것입니다. 실제 어제 윤미향 TV에서 방송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실제 윤미향이 법안까지 발의했더라고요. 베트남 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 법안에서 윤미향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자, 그 법 내용을 보시면요. 정말 기가 찹니다. 자, 주요 내용을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법은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 지역에서 대한민국 국군에 의하여 발생한 베트남 민간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학살, 사체 훼손 등을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인권과 평화 바탕으로 한 미래의 유대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피해자를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으로 인하여 살해, 사체 훼손, 행방불명, 상해, 성폭력, 구금, 가혹행위 등을 당한 민간인과 그 배우자 등으로 정의함. 성폭력을 강간, 성적 노예와 강제 성매매, 강제 임신,
강제 불임, 강제 낙태, 강제 추행 또는 이에 상가는 성폭력 행위로 정의함. 자, 이것만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친구 여러분? 월남전 당시에 우리 국군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윤미향한테. 근거 있어요? 근거 있습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법을 제정한 것이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국방부는요, 더 나아가서 참전 단체들은요, 베트남전에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해서 전혀 확인된 내용이 없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다고요. 근거가. 근데 마치 지금 윤미향이 내놓은 이 법안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월남전 당시에 어마어마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법안을 내놓고 심지어는 이걸 촉구한다는 기자회견까지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윤미향은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딱 하나 때문입니다. 딱 하나. 무슨 얘기냐? 작년 2월 달에 우리 법원이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정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실제 국가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윤미향이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고 그거를 빨리 통과시켜라 라고 지금 촉구 기자회견까지 연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윤미향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100번 양보해서 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칩시다. 이거 무슨 판결이냐? 1심 판결입니다. 대법까지 간 거 아니에요. 아주 완벽하게 끝난 거 아닙니다. 1심 판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윤미향한테 물어볼게요. 1심 판결 가지고도 지금 저러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심지어 기자회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심에서 의원직 상실한 윤미향 배지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심 판결을 가지고도 지금 문제 있다라고 주장하고 특별법 마련하고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그럼 2심에서도 윤미향의 죄가 지금 법원에 의해서 인정이 됐으면 윤미향 배지 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떼고 있잖아요. 대법원 판결까지 다 채우는 거 아닙니까? 기다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본인과 관련돼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는 게 윤미향인데 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1심 판결만으로도 저러한 주장을 하고 있냐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이 법안 내용을 보시면요. 이거 명백히 역사도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실제 윤미향이 내놓은 이 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베트남 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피해를 입은 베트남 피해자들은 정부에게 진상조사와 사과, 배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베트남 전쟁 참전과 참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하여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죄의 뜻을 밝혔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8년 베트남을 방문하여 유감을 표명한 바 있음. 자, 그러니까 윤미향의 법안에 따르면 베트남 전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사죄의 뜻을 밝혔으며 뭐 했다라는 겁니까? 유감을 표했다라는 겁니다. 진짜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진짜일까요? 자, 보여드립니다. 우리 정부는요, 민간인 학살을 명시적으로 언급해 사죄한 적이 없어요. 실제 김대중은 양국이 불행을 겪었던 시기가 있다라고 말했고, 노무현도 우리 국민은 마음에 빚이 있다라고 말했고, 문재인도 양국 간 불행한 역사의 유감을 뜻을 표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월남전 민간인 학살을 명시적으로 언급해서 사과한 적이 없어요. 인정한 적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미향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 법안에다가 마치 김대중 노무현이 사죄를 한 것처럼, 마치 문재인도 이와 관련돼서 유감을 표명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법안을 만들어다가 이걸 통과시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법이라고 만든 겁니까? 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 사실관계를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인데, 자, 무엇보다 더 결정적인 건 무엇이냐면요. 베트남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트남 정부에서도. 실제 작년 6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 국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미향 주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 국빈 방문을 했을 때 베트남이 우리에게 따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빨리 진상조사해라, 관련하여서 보상하라 라고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트남은요, 따지지 않았어요.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미래를 위해 협력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베트남에서도 문제를 삼지 않는 것, 베트남에서도 지금 얘기하지 않는 것을 왜 윤미향이 나서 저러고 있는 겁니까? 네? 아니, 베트남에서도 과거와 관련돼서 문제를 삼지 않는데, 베트남에서도 우리와 함께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고 있는데 왜 윤미향이 나서서 저러고 있냐고요.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이상해요. 자, 그래서 제가 추적을 해봤습니다. 실제 윤미향이 이런 주장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윤미향은요, 옛날에도 이랬어요. 실제 2017년 당시에도, 그러니까 윤미향이 배지를 달기 전이죠. 배지를 달기 전에도 실제 베트남 대사관 앞에서 베트남 사제 1인 시위를 했던 게 바로 윤미향입니다.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처음이 아닙니다. 윤미향이 이러는 게. 과거부터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되게 재밌는 사실 하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되게 재밌는 사실 하나가 발견되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윤미향이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돼서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어떤 것이 드러났습니까? 바로 이런 게 드러났죠. 기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개인 계좌로. 심지어 그 개인 계좌가 1개, 2개도 아니고 무려 3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3개로.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기부금을 많은 분들이 지금 보냄에 있어서 그것을 윤미향이 개인 계좌 3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것이 법원에 의해서도 인정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의연 개인 계좌로 모금한 1억 35만 원 횡령과 관련돼서 1심 판단은 1,700만 원 횡령 인정했고 2심 판단은 8천만 원으로 횡령이 인정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죄 판결이 난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이와 유사한 일이 베트남과 관련돼서도 똑같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윤미향이 베트남 우물 파주기라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모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 모금도 어디로 받았다는 겁니까?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겁니다. 개인 계좌.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돼서도 기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는데 베트남 우물 파주기와 관련된 모금액도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무엇이냐? 이 모금을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냐? 1,700만 원이 넘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윤미향이 이 우물 파주기로서 베트남에 보낸 돈은 1,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돈 어디 갔습니까? 나머지 돈? 네? 베트남 우물 파주기와 관련돼서 기부금 합은 1,700만 원이 넘는데 돈은 1,200만 원 보냈대요. 나머지 어디 갔어? 나머지. 자, 보시는 것처럼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돼서 기부금에 문제가 터졌던 그 내용이 베트남과 관련돼서도 유사하게 벌어졌다는 것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은 어떻습니까? 이런 기자회견을 할 게 아니라 본인과 관련된 의혹부터 밝히세요. 본인과 관련된 의혹부터. 네? 지금 우리 국군을 향해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하자라고 먼저 특별법을 제정 요구할 게 아니라 본인과 관련된 의혹부터 밝히십시오.
나머지 돈 어디 갔어? 기부금 1,700만 원 넘게 모였는데 1,200만 원만 보냈다잖아요. 나머지 어디 갔냐고, 나머지. 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윤미향은 진실을 밝혀라. 먼저 이거 해명하고 기자회견을 열어도 기자회견을 열어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자, 윤미향 지역구가 어디죠?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윤미향은 지역구가 없습니다. 윤미향은 비례대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민주당이 공천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공천을 안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다시는 배지를 달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올바른 사람을 투표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각 정당들이, 특히 민주당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비례대표로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진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보여드린다는 점, 보여드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같이 목소리 내주십시오. 어떻게 목소리 내면 되겠습니까? 아니, 1,700만 원 모았는데 1,200만 원 보냈으면 나머지 돈 있을 거 아니냐? 나머지 돈 어디 갔냐? 라고 우리가 윤미향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진상규명을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 정부를 향해서 먼저 진상규명을 요구할 게 아니라 본인의 개인적인 논란과 관련돼서도 먼저 진상규명을 밝혀라 라는 것을 말씀드려보면서 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